비조치 의견이라는 거는 사업주가 연체 없이 6개월 정도 이자를 내면은 이 대출 여신에 대한 기준을 좀 정상으로 보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월 말까지로 거의 좀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6월 말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6월 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기를 하면 그거는 결국 주택 업황에 달려 있는 건데, 삼성전자 주식을 그 8만 원에 주담대를 받고 샀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7만 원 가면은 주담대 해준 증권사에서 좀 연장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8만 원이지 않습니까? 가야죠. 네. 똑같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돌아서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이게 결국에는 월은 계속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4월이 아니라 이제는 뭐 6월 이렇게. 말까지 다 연장했으니까 이제는 곧 7월 위기설 나올 거고요. 좀 지나면은 22년 9월부터 시장 안 좋아졌으니까 뭐 9월 위기설 나올 거고 이러면서 계속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욱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보심의 최상욱 센터장 바로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봄에 만나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4월이라니 믿어지지가 그러니까요. 않습니다. 벌써 4월이라니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얘기하면 네. 다들 공감하실까요? 자, 하나하나 좀 얘기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앞서서도 저희가 4월 위기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워낙에 부동산 쪽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네, 4월 위기설은 다소 정치 공학적인 그런 위기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PF 위기라든가 현금 흐름 위기는 만기가 집중된 그런 월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런 위기설은 작년 9월 위기설이었는데, 이런 작년 9월 위기설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9월 위기설 없다 이러면서 이제 발언을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배경이 작년 8월에 소상공인 대출 85조 원이 동시만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PF가 당시에도 130조 넘는 대출액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만기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두 개의 차주들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면서 위기설이 나왔고, 그래서 PF는 작년 9월에 9.16 대책이라는 걸 결국 내게 되는데요. 이걸 내면서 대주단 협약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었던 거 재점검하고, 그리고 결국은 대주단들이 이자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시행을 일으켰던 토지 차주들한테 이자를 못 내고 있으니까 주도보 주금공한테 10조 원을 증액하면서 소위 이자비를 간접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지금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위기설이 4월에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보다는 뭐 생긴다면은 다시 이제 그 뭐 만기에 따라 나와야 되는데, 굳이 4월인 거는 그런 거예요. 작년에 거의 1년 동안 PF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고 질서 있는 조정을 할 법도 했는데, 작년 12월 되기 전까지는 PF 시장에 대해서 전혀 손을 안 대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선거 전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영향을 준 것 같다는 시장의 생각이 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4월 위기설 나오는 거는, 그렇다면 총선 후에는 대주단 협약이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지금 대주단 협약이라는 게 쉬워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대주단 구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금 기간도 다르고 이를 다른 게 아무런 노이즈 없이 지나간다는 게 조금 신기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장님이 조용해 이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조용한 상태인데, 학생들이 다 똑같은 학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정치공학적인 부분인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PF 문제는 현재는 매우 심각한데, 다만 이게 매우 심각해지려면은 잔금이 시작되는 입주 때 이 PF가 문제가 심해지거든요. 우리도 사실 중도금 대출은 얼추 받으면 되고, 중도금 해주는 금융기관 역시 잔금 대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작년 20년, 21년부터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사 기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지금 준공이 생각보다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22년에 분양했으면은 25년 준공해야 되는데, 지금은 30개월이 아니라 평균 40개월 이상 공사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21년 분양한 것도 24년 준공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25년으로 미루고 이러면서 지금 아직 준공 충격이 덜 왔어요. 근데 이 시장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준공 충격이 작년에도 덜 왔고 올해도 좀 덜 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당히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하게 된다면 아마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PF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위기설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반기 갈수록 좀 더 심각해질 위험성, 잔금을 치를 네네, 오히려 맞아요. 그게 시기에. 특히 네. 서울 같은 경우에 그 입주 물량을 예상하고 데이터를 알려주는 프랍텍 같은 게 있어요. 네. 아실이나 아니면은 호갱노나 이런 어플들 보면은 입주 물량들, 예상 물량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입주 물량들, 부동산 114 랩스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의 공사 기간을 역산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입주 물량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도 틀린 데이터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입주 물량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는 준공 승인을 토대로 물량을 계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데이터는 틀릴 수가 없어요. 후행 데이터여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입주 물량을 알고 싶으니까 그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있는 그 기간을 역산해가지고 입주 물량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는 서울에서 3만 5천 세대 입주를 네. 했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14,000세대 입주했거든요.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면 2만 세대가 붕 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23년 준공이 아니라 24년 이후 준공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은 규모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주 물량에 대한 미스매치를 시장에서 이제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리스크에 잘 반영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그런 위기가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뭐 정부도 계속 4월 위기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4월 위기설 그러면 좀 불안감이 조성이 될 수 있으니까 준비가 잘 돼 있다, 너무 과장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4월 위기설이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선거랑도 연결이 있으니까 소위 시장에서 장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도 많이 갈 수밖에 없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다만 특정월을 지정해서 위기가 일어날 확률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높진 않아 보이고 그러나 PF 위기가 없냐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점점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규제 완화 조치 6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뭐 이런 조치들도 내놓고 있긴 한데 이게 뭐 미봉책일까요? 아니면 이런 게 좀 도움이 돼서 안정적으로 연착륙이랄까 정상화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대책들은 당연히 도움이 되는 대책들입니다. 네. 이게 원래 3월 말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이 전반적인 그 비조치 의견이라는 거는 금융기관들이 특정 PF 사업장에 어쨌든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사업주가 연체 없이 6개월 정도 이자를 내면은 우리 이 대출 여신에 대한 기준을 좀 정상으로 보게 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비정상인데 정상으로 보게 해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럼 한시적으로 그거를 언제까지 하자 이러면서 3월 30일, 6월 30일 이렇게 맞춰주고 현재는 이 뉴스도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그래서 지금은 6월 말까지로 거의 좀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금융기관들 전체적으로 쭉 보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6월 말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6월 말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얘기를 하면 그거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주택 업황에 달려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그 8만 원에 주담대를 받고 샀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7만 원 가면은 주담대 해준 증권사에서 좀 연장해 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8만 원이지 않습니까? 가야죠. 네. 가격이. 네. 똑같다는 겁니다. 부동산도 결국에는 고점비 너무 낮아진 그 현황 시세가 지방으로 갈수록 큰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높은 금액을 돈을 빌렸고 그리고 전체 180개 넘는 사업장에서 30개는 그러니까 공매로 가기로 했고 150개를 대주단들이 협약해서 돌리고 있는데 그 150개 사업장 중에서 브릿지론인 토지만 사고 공사 못한 게 110개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들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거의 완전 저승사자처럼 느껴질 건가? 지금 분양하면 요즘 책임 준공이라 해가지고 건설회사들이 결국 준공까지는 책임을 져줘야 돼요. 뭐 돈 받고 일하는 건 시공이라 하지만은 공사 대금을 안 주셔도 제가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 게 준공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건설회사 현금 흐르면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50몇 개 사업장이 분양해서 돌아가고 있고 100개 사업장이 분양 예정 사업장인데 분양 예정 사업장 착공하면은 공사 기간이 존재하고
마감 때는 준공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런 PF 사업장 자기네도 하기 싫죠, 건설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돌아서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이게 결국에는 월은 계속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도 이제 4월이 아니라 이제 뭐 6월, 몇 월 위기설 6월 이렇게. 말까지 다 연장했으니까 이제 곧 7월 위기설 나올 거고요. 좀 지나면은 9월 22년 9월부터 시장 안 좋아졌으니까 뭐 9월 위기설 나올 거고 이러면서 계속 연장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 분위기가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중요하다 하셨으니까 분위기를 좀 짚어볼까요? 이 시장 분위기도 사실 부동산도 아파트, 비아파트, 뭐 매매, 임대, 서울 수도권, 그 밖의 지역들 뭐 이렇게 좀 나눠서 분위기가 요즘은 좀 갈리고도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들 잡고 계세요? 현 시장 상황만 요약하라 네. 그러면은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작년 1년 동안은 매매가 기준으로 10% 상승을 했고요. 전세 가격도 거의 8, 9%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세는 올해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세는 전반적으로 서울 강세고요. 매매는 서울도 올해 상승하고 있어 작년 사규에 빠졌지만 올해 1분기는 강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 좀 넓히면은 수도권은 작년에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은 지방은 0에서 2%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그 PF 사업장 위치들은 지방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주택 가격이 회복하지 못한 게 PF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은 심지어 전세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전세도 빠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위기가 좀 큰 편이고요. 비아파트는 좀 더 많이 심각해서 비아파트라고 하면은 PF 쪽 비아파트는 지산센터랑 오피스텔 같은 사업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지산은 얼마 전 태양건설 사례도 보셨겠지만 태양건설이 지산 때문에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그리고 전체 사업장 아까 150개 얘기했는데 거기에 50개 이상이 비주택 사업장이거든요. 그래서 비주택 사업장들 영향이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이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겨우 이런 문제가 나고 있는 상황은 착공한 데서 현금으로 문제가 나는 거거든요. 건설사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현재는 시행사와 금융회사 기준으로 그 브릿지론 PF 단계에 문제가 많은데 50개 현장에서는 어쨌든 착공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준공 시점에 건설사 현금 흐름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설사 현금 흐름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결국 이게 문제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건설사가 현재는 매우 리스키해 보이는 그런 과정이죠. 네. 부동산 시장에서 뭐 최근에는 이렇다 할 큰 호재를 찾기는 좀 쉽지 않은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뭐 GTX 네. 뭐 예, 그런 뭐 이슈들이 이런 것들, 교통 GTX랑 이슈들은 뭐 그쵸. 서울 대개조, 네. 그다음에 서울 대개조. 서울 서부권 대개조, 아. 강북 지역 뭐 살리기 운동 이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네. 현재 여러 가지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개발 방안들은 전체적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그 분양 규제 완화라든가 분양권 거래를 허용을 하고 전매 제한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주고 등등의 이런 대책들도 보면은 지방에 있는 청약 수요보다는 서울 수도권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규제 완화의 역설이거든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규제 역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규제 완화의 역설이 있는데 지방 살리려고 규제 완화했더니 지방 더 죽고 서울만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PF 쪽에는 더 좋지 않죠. 규제 역설, 규제 완화 역설. 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군요.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서 건설 시장을 좀 살려보자. 그 방법 중에 하나로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또 제시가 되는데 이게 뭔지 일단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 리츠라는 거는 이제 국토부가 이제 기업 구조조정이나 법률을 통해 가지고 리츠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말 그대로 기업의 부실 자산들을 리츠를 통해서 매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90년대 말에 그리고 2000년대 리먼 사태 때를 전후로 이런 CR 리츠라 그래가지고 기업이 갖고 있는 부실 유형 자산들을 이런 CR 리츠가 사주면서 구조조정을 좀 촉진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 경매, 공매 등을 통해 가지고 부실 자산들을 토지 같은 경우에는 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너무 안 팔려가지고 그러니까는 결국 약간 매입해주겠다는 그런 거죠. 매입을 해줘가지고 국토부가 좀 살린 다음에 나중에 재판매하거나 뭐 아니면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그 전반적인 인기가 얼마나 없는지를 그냥 드러내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CR리츠 생겼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결국 관건은 주택사업 하려는 그 땅값이 공매를 가도 인수자가 없고 유찰 서너 번은 기본이고 반값에 팔리니까 그거에 팔아서는 더 문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쳐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좋은 건 아니다. 네. 저희가 오늘 뭐 가끔 모셔서 이제 부동산 전반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좋은 의견을 듣고 있지만 오늘은 특히 4월 초기 때문에 4월 위기설이 그 전부터 계속해서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일단 초반에 좀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미국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미국 네. 상업 부동산 얘기도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3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규모가 2조 달러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어떻게 네네. 봐야 됩니까? 저는 그 많은 분들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네. 대한 데이터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상황은 여기도 완전 양극화가 매우 심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했다는 건 다 아실 거고 이 문제가 왜 심각해지고 있냐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집보다 더 좋은 근로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건물에 밑에는 상가들도 아케이드도 좀 많고 그다음에 라운지도 있고 휴게 공간이 있고 새 건물에 전반적으로 깔끔한 그런 신축 건물들로 이런 임차 기업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임차 수요가 건물 시장이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들은 결국 구축 건물이랑 신축 건물이 있는데 신축 건물로 임차인들이 임차 기한 종전 만료되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건물은 90% 정도로 차 있는데 이런 비기 시작한 2010년 이전 준공된 건물들은 연식에 따라서 50%, 60%, 70%, 80%, 90% 공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묶으니까 평균 공실률이 30이지 실제는 차 있는 건물은 90% 차 있고 안 차 있는 건물은 80%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80% 비어 있는 건물들 가치가 1조짜리였는데 아마도 올해 말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은 뭐 한 30-40% 빠지는 그런 감정을 해야 되지만 감정평가를 하고 순자산 가치를 인식하면 회계상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실물은 80% 비었지만 회계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기관에 우리 빅숏 영화 보면 나오지 네네. 않습니까? S&P하고 무디스가 좋은 신용평가를 내주잖아요. 트리플 A 등급을. 왜 내주자면은 내가 트리플 A 안 주면은 무디스로 가니까 S&P에서 내주는 것처럼 그 간평 가격을 1조짜리가 6천억 가야 되는 거를 9,500억에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00억 손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손실이 더 크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용 오피스 시장에서는 이런 공실들이 너무 있는 걸 결국은 신축으로 바꿔야지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리모델링을 상당한 돈을 들여서 평당 300만 원 넘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물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건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리모델링 성공하면은 임차가 쫙 채워지는데 리모델링 못하는 건물들은 거의 완전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건물보다 안 하는 건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말 정도 되면은 미국도 상당한 그런 부실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주식처럼 뭐 오늘 82,400원인데 뭐 83,500원 돼가지고 종가 기준 하는 게 아니라 순자산 가치라는 네, 방식을 네. 써서 그 이익이랑 손실을 기록해야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버퍼를 되게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 미국 부동산의 위기가 아직 안 터지고 있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매우 심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자세한 얘기가 있겠지만 요약해서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부동산 시장 4월이 시작됐으니까 뭐 4월 위기설이라는 조금 이제 흉흉한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2분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주택 시장은 지금은 매매가 강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라든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은 상황이어가지고 EQ에는 조금 중립적인 그런 상황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거는 빌라 시장이
월세화 시장으로 바뀌면서 좀 아파트로 그 빌라 쪽에 있는 전세금들이 아파트로 넘어오면서 소형 아파트 전세가를 좀 밀어올리고 이런 강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22년 9월부터 있었으니까 올해 24년 하반기 정도 생각하면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세 시장도 저는 좀 안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하반기는 좀 더 지금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1분기가 주택 시장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분기는 이미 지났으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조금 중립이다가 조금 네, 2분기는 하반기는 중립이고 하반기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의견 들었습니다. 최상욱 부동산 심부름센터 최부심의 최상욱 센터장 부동산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